네, 오늘 그래도 시장이 이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바닥을 좀 잡아가야죠. 아직 뭐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요. 오후장 터닝 포인트 보면서 전략 세우고 종목 이야기 하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 하창한 본부장 오셨고요. 주식명가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요. 그러게요. 국내 증시 워낙 뭐 사실 오늘 오르는 거를 제대로 반등이라고 하려면 더 강력한 이제 반등이 나와야 되죠. 다만 사실은 오늘이 정확히 바닥인지 모르겠지만 바닥권인 것은 맞아요. 예. 그런 점에서 하창한 본부장님 오늘의 반등 또 대응 전략 좀 얘기해 주십시오. 네, 일단 뭐 앞에서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사실 현재 시점에서 무조건 바닥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반등이 나와주면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같이 좀 나왔다라고 한다면 신뢰도가 좀 더 높았을 것 같은데요. 금일 같은 경우도 거래소에서 1,700억대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고 뭐 코스닥, 선물 모두 다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이고 아시겠지만 풋옵션에 대한 물량이 굉장히 많았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이제 오늘 만기다 보니까 콜프 전부 다 이제 지나가면은 소멸이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시기가 지나고 다음 포지션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환율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도 부담 요인입니다. 기타 다른 시장들에서의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달러 강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물론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 일부에겐 또 도움이 되겠지만 또 수입 물가라든지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 또 우리나라 내수에 대한 경기가 상당히 좀 좋지 않다라는 점 이런 것들까지 다 복합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너무 낙관하기엔 좀 이르지 않나. 그래서 사실 지금 시점이 굉장히 싸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는 거는 맞지만 현재 시점에서 거치로 막 팍팍 넣기에는 조금은 이른감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신다라면은 좋은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거치로만 안 하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관세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결과적으로 나올 때까지는 단기적으로 박스권 흐름이 나올 확률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반등에 대한 자신감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르니까 또 매물이 나오면 상승폭이 좀 줄어드는 형국인데 또 이제 다지고 이제 급하게 올라갈 때는 또 사실은 마음이 좀 쫓길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호흡을 가지고는 보면 충분히 좀 전략을 세울 수 있는 타이밍이고요. 오늘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바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은요. 네. 그러게요. 삼성전자 일단 사만전자는 피했다. 우리가 사만전자를 이야기할 만큼 삼성전자나 반도체 업황 상황이 안 좋은 거 아닙니까? 허반석 의원님, 삼성전자와 반도체 이야기해 주십시오. 네, 그간 트럼프 랠리가 이어지고 있었고 그 이전에 미 증시를 끌어당겼던 주도했던 섹터는 반도체 AI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랠리가 들어오면서 반도체 쪽에서의 매물 출회가 이어지고 있고 우리 시장에서는 오른 것도 없는데 아주 강력하게 삼성전자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우리 시장에서 외인 이탈로 인해서 삼성전자 5만 원 선을 지킬까에 대한 우려까지도 나타났었고 더욱이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일종의 오너일가의 지분에 대해서도 담보 비율 부족에 대한 기사도 나오면서 이 정도면 올 때까지 왔다라는 심리가 조금 더 강화되는 모습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랠리가 이어지고 있고 고밸류에 대한 부담감이 미증시에 드리워져 있는 상황 속에서 미증시가 여기서 조정 5일선을 이탈하고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우리 증시도 오른 것도 없는데 추가적인 하락의 영향을 받는 것 아니야? 라는 우려감들도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증시가 많이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본다면 관세에 대한 부담감들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시장의 외국인들의 이탈이 조금 더 가속화되는 영향들까지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의 반등을 그리고 삼성전자의 반등을 어디까지 좀 볼 수 있을까? 그런데 지속적으로 제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반도체 저점에서 공략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일찍이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혹여나 저의 이야기를 강력하게 잡고서 6만 원 언저리에서 지속적으로 매집을 했던 분들께는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12개월 목표가 8만 원에 대한 목표가 유지를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어두울 때가 우리가 매수할 수 있었던 기회다. 그러면 지난 8월
8월 5일, 그리고 9월 9일, 그리고 오늘 11월 14일 이 저점에 대한 구간들을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기 관점으로 보실 분들은 많이 내려왔을 때 그래도 제가 장기 포트폴리오와 단기 포트폴리오의 비중 안배에 대해서는 기필코 말씀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은 장기 관점에서 삼성전자가 더욱더 어두워졌을 때에는 우리가 장기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채워나갈 가능성 높게 보시면 좋겠다. 자극적이긴 하지만 저밸류 매력도에 기대를 해보아야 되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반도체 전략 세웠고요. 또 넘어갈게요. 오늘은 부지런히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해서 어제의 조정은 기회냐? 뭐 가상화폐도 비트코인도 밀렸고 국내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도 밀고 있고 트럼프 트레이딩으로 이제 언급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보면 또 뭐 방산이나 조선 쪽도 반등이 나오고 있죠. 예, 허반석 의원님, 트럼프 트레이딩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가상화폐 비트코인에서도 매물 출회가 조금 더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트럼프 랠리에 대해서도 어제 하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한다라는 소식이 딱 전해지자마자 트럼프 랠리에서도 일부 차익 매물 출회가 나오는 모습들이 미국 시장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트레이드, 트럼프 임기 시작할 때까지는 아직까지 3개월여 시간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쉬지 않고 올라가기에는 다소 부담감이 있더라라는 부분을 감안하고서 우리가 대응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트럼프 트레이드가 미국 시장이 아니라 우리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테마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테마의 연속성에 있어서는 거래 대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루에도 윗꼬리를 달고 쭉 내려오는 모습들이 우리 시장의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너무 추격 매수에 대해서는 자제에 대한 관점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이 즈음에서 우리가 다른 랠리를 기대해보면 어떨까? 머스크 랠리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스페이스 X, 그리고 테슬라, 뉴럴링크까지 있는데요. 스페이스 X는 이제 우주항공 위성으로 우리가 섹터를 나눠볼 수 있겠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과 로봇으로 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랠리에 이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부분 머스크 랠리라고 한번 이름을 지어보고서 이 안에서 우리가 트레이딩 가능성, 저밸류에이션, 산업의 방향성과 시장의 성장성을 본다면 머스크 랠리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게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맞지 않은가. 선호주를 한번 꼽아봤는데요. RFHIC, 슈어소프트테크, 시메스, 그리고 PNS 미케닉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랠리에 이어서 머스크 랠리의 기여를 찾아보자는 말씀이셨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딩이었고요. 다음 섹터는 뭘까요? 예, 바닥 짚고 반등하는 엔터주, 연말은 엔터주의 시간인가? 본부장님, 네, 엔터주의 기대감이 있고, 뭐, 그렇다고 또 뭐, 옛날에 뭐, 바이오나 이런 것처럼 팍팍 오르는 건 또 아닙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많이 오르긴 했는데 네. 이제 가격대가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예. 이게 이거밖에 회복 못했어요.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4분기가 기대감이 확실히 높아지는 것은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JYP가 실적적인 부분에서 확실하게 좀 턴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에서 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맞고요. 또 아티스트 완전체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앨범 판매나 음원에 대한 판매가 늘어나야 되고 콘서트발에 대한 그런 영향들이 점진적으로 반영이 되겠지만 월드 투어나 이런 것들이 또 반영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이라도 연초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 뭐 그때까지 기대감으로는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예. 거기서의 만약에 넘버가 좋지 않게 나오면 엔터는 다시 한번 좀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엔터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아티스트에 대한 이 변동수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어떠한 변동수가 나오는지 따라서 업종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조금 주의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엔터주 기대도 있으면서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고요. 마지막으로 네 가지 이슈에 이어서 관심주 보겠습니다. 하창한 본부장은 시프트업을 말씀하셨는데 10월 말에 네. 7%, 8%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관심주 곧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앞에서 이제 이게 럼프 트레이드에다가 이제 일론 머스크 향 또 이제 수혜주들을 좀 골라보자고 했는데 네. 저는 그래서 FSD 쪽에서 피런티어라는 종목을 들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상원과 하원을 전부 다 차지를 했기 때문에
때문에 이제 일론 머스크 쪽에서의 이런 테슬라의 규제 완화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고요. 그러면 저는 가장 먼저 FSD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최근에 리포트 나온 쪽에서 또 이제 고객사가 테슬라이다 보니까 그 향에 대한 수주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소프트웨어가 바뀔 때마다 굉장히 좀 큰 실적을 냈는데 이번에 그 변환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 2, 그다음 모델 Y, 사이버트럭 쪽으로 좀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은 좀 상당히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FSD에 대한 논란들이 나올 때마다 국내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군들이 연동성이 생기는데 결과적으로 얼마나 그래도 연관성이 있느냐를 봤을 때는 프런티어가 상대적으로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25,000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18,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허반석 의원님 관심 종목은 뭔지 또 바로 들어볼까요? 네, Y 바이오로직스입니다. 박스권 하단이나 추세 저점에서는 줄곧 가지고 나오는데요. 유한양행에 오스코텍이 있다면 리가켄 바이오에는 Y 바이오로직스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ADC 이중황체에서 이만한 실체와 기술력을 가진 기업을 찾아보기 드물다. 최근 들어서 조금 부정적인 뉴스와 보도에 의해서 주가가 조금 흘러내렸는데요. 9,000원 아래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재차 차트상 저위험 구간, 개별 위험보다는 시장 위험에 따라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았나. 그럼 우리가 9,000원 아래에서는 매집을 하시고 목표가는 박스권 상단 12,000원 돌파를 감지하시면 좋겠고요. 목표가 13,000원, 손절가는 지금 자리가 오히려 매집 구간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없음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후장 터닝포인트와 관심 종목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 주식명가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뭐 상승의 기대감이 있었는데 상승분이 좀 또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부담을 좀 주고요. 어쨌든 이런 기간들이 좀 필요한 시간입니다. 터닝포인트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